자, 모의고사 1회차 2과목 11번부터 좀 풀어드릴게요. 이쪽에 있는데. 문제 11번, 다음 수학과목 받장문에 관해서 보기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거든요. 이렇게 품목도 이렇게 쭉 있고, 이렇게 있고, 가로에 들어갈 거, 받장물 중에서, 이렇게 콩하고 양배추가 빠졌죠? 그거 넣으면 되고, 비대 추정 지수는 받장물에서 비대 추정, 마늘하고 양파예요. 양파. 수확 면적률 확인하는 품목은 차고 차. 감자, 병해충에서 방아벌레로 있잖아요. 병해충 등급 비율은 요거 2급이요. 2급이고 70% 정인 거죠. 감자에서. 그래서 병해충이 작년에 병해충 뭐 1급 뭐 5개 써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제 감자 병해충 써라고는 안 나올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이 등급별로 분류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두 문자 같은 거 해서 외워가지고 몇 급에 해당하는지 그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 풀어요, 이거. 수학이 감소한 부분을 보상하지 않는 품목. 이건 저 옥수수죠, 옥수수. 옥수수하고 조사령 옥수수는 여기는 경작불로 모은 거만. 이건 경불금만 주잖아요. 요렇게. 옥수수는 실제 손해난 거 보상하다, 실손보상에다가 보시면 돼요, 실손보상. 그래서, 피해 수확량을 결정을 하잖아요. 요렇게 해가지고, 상중하로 나눠가고 창립창을 길이에 따라서 상중하로 나눠가지고 그래가지고 중은 50% 하는 100% 피해로 봐가지고 그렇게 갖고 손해 결정을 해요. 이게 실손보상은 이제 수학감소 부분을 보상하지 않아요. 요거. 자, 그런 것들만 좀 상기하라고 이렇게 좀 내놓은 문제예요. 그 다음에 문제 12번 손단마시는 무화과를 경제하고 다음에 나무보험금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험 가입일은 2020년 11월 20일이에요. 그리고 남 한 주다가 4만원 줬고, 가입주수 500주 줬고, 이제 2024년 10월 10일 날 나무보험 산정에 조사를 했는데, 2023년 11월 11일 날 보험 가입 이전에 태풍으로 50주, 이거는 보장 대상 아니에요. 요렇게. 폭설로 고사한 주수, 요거 주고, 조수에, 자연재해 조수에 화재 보상하잖아요. 이것도 보장 대상이고, 병해충으로 인해 고사한 거 있잖아요. 요건 보장 대상 아니에요. 그 다음에 태풍이 발사 해거리 잘못 수확량이 현재 감소한 주수가 30주 고사. 요것도 보장 대상이에요. 요거 미보상 주수지만 나무 보험금에서 나무가 죽었냐. 이게 과실에서는 요런 경우에 미보상 주수로 처리를 하는데 이 나무에서는 나무가 죽었냐 살았냐를 따지니까 나무만 죽으면은 그냥 이런 거 주는 거예요. 이거 과실에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5번도 보장 대상이에요.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무보험금 이렇게 산출하면 돼요. 이쪽에 쭉 있는데 나무 피해로 그러면은 여기 40, 50, 60에다가 90주가 되겠죠. 고사나무로 취급해 주는 것은 이렇게 실적에 가서 450주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보상하는 대로 90주가 되니까 이렇게 뭐 20%에다가 자기 부담 비율 5% 있잖아요. 5% 이렇게 빼주면 돼요. 이쪽에 있는데. 자, 문제 12번 그렇게 하고,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한 번씩 풀어본 사람들은 어렵지는 않은데, 요거 순간적으로 좀 잘못하면 이런 문제도 좀 실수해요. 문제 13번 달의 질문 중 맞으면 no, 틀리면 x를 하거나 가로를 채우라고 그랬어요. 이쪽에 있는데. 자, 보면 저가 적용하면서 저가 종료 미보상비율 적용하기로 단감 떨분과 이피해 발생 시에만 미보상 비율 적용 없어졌죠. 이거 틀린 말이에요. 이거 미보상 비율 적용 안 해요. 저가 종료 후에는 미보상 비율 적용 없어요. 이쪽에 수학감소 받장물에서 수확량 조사 후 1주 이내 수확을 하지 않은 경우 재조사 또는 검증도하자. 1주가 아니죠. 2주죠. 2주. 이것도 틀렸네요. 이렇게 생산비부에 재파정 보험금을 지급하는 월동무, 쪽파, 실파, 시금치, 노지, 메밀 이렇게 있고, 재정시익을 보장하는 품목은 배추, 월동, 가을 배추가, 이게 브로콜리가 빠졌죠. 양상추하고 브로콜리 이렇게 써주면 되고, 이쪽에 가축에서 한우 4개월이나 5개월 된 송아지 가격 보호가 산정 시 농협축산정보처에 등재된 가격이 없을 경우 6, 7월 송아지 가격, 암송아지는 6, 7월 송아지 가격에 85% 적용하고 수송아지는 80% 적용해요. 이쪽에 있는데, 자, 요런 거 문제 13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돼요. 가축의 보험 사기 성립 요건 5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축에서 간간히 이게 시험에 좀 잘 나와요. 보험 사기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5가지. 계약자 또는 보험자가 고의가 있어야 되고,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보험자가 착오에 빠져가지고, 상대방의 보험자가 착오에 빠져서 그 결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사기가 또 위법해야 돼요, 이쪽에. 자, 이런 것들 좀 알아놓고, 여기에 부수적인 내용들이나 보험 사기는 서술형으로도 항상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꼼꼼히 좀 챙겨놓으세요. 이쪽에 있는데. 자, 문제 15번. 손담반실 유리성 A 등의 딸기를 경쟁하고 보험에 가입했다. 수학기에 사고가 났어요. 수학기에 지속적인 폭염으로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가입 면적 200제곱미터고 보험 가입 금액은 173만 원이고, 딸기 이제 재배 면적은 요렇게 100제곱미터를 제곱하고, 그 다음에 피해 비율을 30% 주었고, 그래서 손해 정도를 주었으니까 손해 정도 비율로 환산해야겠죠. 손해 정도 비율로 환산하면 요거 80% 적용해야 돼요. 요렇게. 그래서 피해 비율이라는 것은 피해 면적을 재배 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피해 면적을 재배 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요렇게 이게 주어버린 거예요. 그럼 피해율은 이게 피해 비율에다가 손해 정도 비율 곱하고 여기다가 미보상 비율 있으면 1만에서 미보상 비율 해갖고 적용해야 되는데 여기는 미보상 비율 없으니까 그냥 가시면 되고, 제곱미터당 보니까 표준 수학일 수 있잖아요. 80일 주었고 이쪽에. 근데 여기에 지속적인 폭염으로 이렇게 피해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수학기 때는 최종 출하일자까지 일수로 하는데 지역적 재해 특성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날짜까지 재조정했을 경우 있잖아. 이 날짜를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78일 써야 돼요. 78일.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게 수학기 이전에는 기상특보 발령일자를 써요. 지속적인 재해가 지속됐을 경우에는. 요런 것들도 조금 알아놔야 돼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미보상 비율은 없다고 경과비율 산출과 부정할 보험금 산출을 하거든요. 경과비율은 1마이너스 이제 표준 수학일수분의 지역적 재해 특성의 피해 정도 고려 날까지 78을 하면 2.5%가 나오는데, 요거 오이, 토마토, 상추, 호박, 풋고추 제외하고 버섯작물 이렇게 제외하고 있잖아요. 요게 수학기 경과비율이 10% 미만이면 10% 써요. 이게. 여러 개 할 때 오토상 고호 외우세요. 오토상 고호하고 버섯작물 제외하고, 물론 국화하고 수박하고 멜론 있잖아요. 그거는 수학 경과비 1이니까 상관없고, 10% 미만일 때는 10% 쓴다는 거예요. 경과비율 10% 써야 돼요. 보험은 작물 재배 면적 있잖아요. 재배 면적이 100제곱미터잖아요. 그래서 보장 생산비 곱하고, 그 다음에 경과비율 해주고, 이쪽에다가 그 다음에 피해 비율에 따라 있잖아요. 손해 정도 비율에다 미보상 비율 곱하면 여기 이제 피해율이 되는 거죠. 이렇게 피해율 이렇게 하면은 41,520원이 나는데 10만원 이하니까 이건 면책이에요. 면책. 그리고 요거는 보험 가입 금액이 있잖아요. 보험 가입 금액 제곱미터당 보장 생산비에다가 피해작물 재배 면적 있잖아요. 재배 면적 이거 곱하면은 이거 경우가 똑같거든요. 피해작물 재배 면적이 요거는 100제곱미터고 여기 보장세가 17,300원이니까 173만원이 나오거든요. 보험가입 금액이 173만원이니까 비례보상 할 거 없어요. 그리고 비례보상 할 때 보험가입 금액을 제곱미터당 보장에다 피해작물 재배 면적을 곱해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 보험 가입 면적이 200제곱미터인데 재배 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분모에다가 여기다가 제곱미터 보장세보다 피해작물 가입 면적 곱하면 안 되고 재배 면적을 곱해야 된다는 거. 요렇게 풀으시면 돼요. 자, 요것도 문제가 15점짜리로 하기에는 꽤 시간 걸리는 문제죠. 15점짜리 내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내가 이제 밸런스 차원에서 여러분들을 시간 안부 같은 거 하라고 이렇게 내줬는데, 요런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나중에 조금 패스하고 15점짜리 먼저 풀고 와서 푸는 것도 괜찮아요. 요거 풀다가 시간 다 보내시면 안 되니까. 자, 다음 16번. 다음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고추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조건에 참조해 물음에 답하라고 했거든요. 이쪽에 쭉 보면 경과비율 산출하라, 손해정도 비율 산출하라, 피해율 산출하라, 지급보험금 산출하라고 했거든요. 이쪽에. 그냥 내가 요거 여러분들 그냥 보험금을 산출하시오 이렇게 문제 내려다가 여러분들 그냥 좀 계산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부분을 좀 쪼개줬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안 쪼개줘도 지급보험을 쫙 산출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보험가입 금액은 1,000만원 가입고 자기부담 비율은 3%예요. 보험가입 금액 1,000만원이고 자기부담 비율
3%고, 여기다 기지급보험금은 200만원 있다는 거요. 그 이전에 200만원 있다는 거고, 준비계 생산비교에서는 52.7%고,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수학계 시전에 병해충 피해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재배 면적은 200제곱인데 피해 면적은 1000제곱미터고, 미보상 비율 10% 있고, 이쪽에. 여기다 미보상 비율 하나 들어왔어요. 요거 하나 넣고, 병해충은 탄저병, 그리고 정식일부터 사고일까지 일수는 100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표준 생장일수, 현재도 고추는 100일이죠, 100일. 요거는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브로콜리 130일이고, 고추. 브로콜리는 130일이고, 요런 것 정도는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표준 생장일수. 그 다음에 이제 손해 정도 조사를 하는데, 영농당 실수를 고사한 주수. 자, 요런 것들은 다 정상으로 처리해요, 정상. 피해 주수로 안 봐요, 피해 주. 고추는 고추대를 조사한다고 해서 이게 고추가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이 고추대 하나에, 하나당 전체 1항 선정해요. 피해 1항 중에서 표본 1항 선정해가지고, 고추대가 손해정도가 얼마나는 손해정도 비율을 조사하는 거거든요. 타작물도 정상으로 처리해야 되고, 보험가입과 추가로 정시가자마자 고사한 주수, 손해정도, 이것도 정상으로 처리해야 돼요. 이것도 정상으로. 손해정도 10%고 손해정도 90%인 주수 있잖아요. 요거는 피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손해정도가 10%면은 요거는 손해정도 비율은 20% 곱해야 돼요. 손해정도 90%대 손해정도 비율은 100% 곱하고. 정상주수 500대 있고, 평가제는 아예 제외시켜버리고, 평가제외 있으니까. 요렇게 해갖고 손해정도 비율을 산출을 해야 돼요. 이쪽에 있는데. 자, 경과비율은 그냥 그 알파 52.7에다 1만에서 57에다 표준 생장일수 있잖아요. 요걸 하면 76.35가 나오고, 손해정도 비율은 전체 중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손해정도 10%하고 손해정도 90%인 것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손해정도 비율을 곱해야 되니까 500개에다가 0.2, 800개에다 100% 하고, 전체, 이거 뭐 900개 나오고, 전체 이거 다, 이거 평가 제외하고, 이게 전체 다 더하면은 2200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손해정도 비율은 40.91%가 나오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다음에 이제 피해 비율은 이제 재배 면적을 피해 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에다가, 이게 피해 비율에다가, 그 다음 손해정도 비율에다가 1만에서 미보상 비율 한 거 있잖아요. 이게 피해율이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실제 시험에서는 간단히 하겠어요. 피해 비율을 따로 쏠줄 필요 없어요. 여기다 그냥 1000분의 2000 이렇게 해도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해주고, 지급보험금은 요거 조심해야 돼요. 요거 잔존보험가입 금액으로 해야 돼요. 1000만원에서 200만, 800만원이 돼요. 병해충은 탄저병이니까, 탄저병 1급이니까 70% 적용해줘야죠. 요거 70% 적용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부담 비율 3% 이렇게 했으니까, 보험금은 잔존보험가입 금액에다가, 여기에다가, 그, 경과비율 해주고, 그 다음에 피해율에다가, 병해충 등급별 인정 비율에다 잔존보험가입금에다 3% 해주면 되죠. 547, 1375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 계산하기 좋게 쪼개줬는데, 안 쪼개주더라도 순서 잡아갖고 쫙 계산해 와야 돼요. 요것도.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순서할 때 경과비율 산출하고, 손해정도 비율 산출하고, 피해율 산출하고, 이제 지급보험금 이렇게 쫙 산출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이 안에서 있잖아요. 이 불필요한 식들은 안 써줘도 돼요. 꼭 필요한 식만 써줘도 되거든요. 이쪽에. 잔존보험가입 금액도 이렇게 안 써주고, 그냥 여기다가 800만원 바로 써줘도 되고, 1000만원 마이너스 200만원 있잖아요. 이렇게 써줘도 되고, 이쪽에 하고, 요렇게 자기부담비율 같은 이런 거 써줄 필요 없고, 병해충 등급비율도 써줄 필요 없고, 그냥 한 번에 쫙 가버려도 돼요. 이쪽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생략할 것, 산식은 생략해도 돼요. 이쪽에 있는데. 자, 16번 요렇게 가시고, 요거 고추 잘 해놔요. 고추 생산비 보장이 올해 바뀐 것도 있고요.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고추가 항상 유력해요. 이쪽에 있는데, 재파종 재정식 보험금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잘 챙겨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벼농사 분질미요, 분질미 짓고 있는 가뭄으로 농지연자 벼가 고산에 피해를 입어 제2항 조사 후 뭐가 없어서 피해 면적 500제마다 콩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500제마다 콩을 심었으니까 이건 타작물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타작물. 자, 이게 타작물이에요. 타작물. 요거 조심해야 돼, 하나. 이후 수하고 택배에다 표본조사와 전수조사를 모두 실시했다는 거예요. 그럼 보험금 지급할 때는 전수조사한 피해율이 있잖아요. 전수조사한 피해율로 보험금 지급해야 돼요. 자, 품종 분질미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가입 금액, 가입 면적, 이게 평균 수확량, 자기 부담금 다 주어져 있고, 수확량, 실제 경장 2,500제곱미터고, 이제 표본조사 할 때에 총 중량 주어졌고, 표본구간 면적 주어져 있고, 미보상 비율하고 평균 함수율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전수조사일 때에 전체 조국 중량하고 미보상 비율하고 평균 함수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표본조사, 전수조사, 피해율 이런 거 산출하면 돼요. 이쪽에 쭉쭉쭉 산출하고. 그랬을 때에, 근데 여기서는 제곱미터당 수확량, 엄밀한 의미에서 이게 수확량이라보다 유효중량이라고 그래야죠. 유효중량. 요거는 이제 표본간 이제 유효중량은 제곱미터 유효중량, 표본간 유효중량 합하는 게 g으로 이제 먼저 g으로 구한 다음에 총 중량이 48g이잖아요. g으로 한 다음에 킬로그램으로 환산하세요. 48에다 1만해서 노수율 적용하고, 여기 이게 분질미는 기준함수율이 14%예요. 분질미는 기준함수율이 14%, 기준함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평균함수를 하고 적용하면 42g이 나오고, 제곱미터당 유효중량은 41을 0. 표본간 면적으로 나눠주면 44g 제곱미터가 나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쓸 때는 항상 킬로그램으로 써야 돼요. 킬로그램. g으로 구했다가 킬로그램으로 이렇게 환산해 줘야 돼요. 이쪽에 수확량을 다 킬로그램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수확량은 이제 실제 경장면 저 타작물 있잖아요. 여기 타작물은 여기에다 조건에다 안 주었어도 여기 지문에 타작물이 있으니까 500점을 다 빼줘야 돼요. 요거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곱미터당 유효중량에다 이게 타작물 있잖아요. 타작물은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 있잖아요. 이거 평년 수확량을 실제 경장만 나눈 거거든요. 요만큼을 하면 788g이 나오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미부상물은 감수량은 이제 평년 수확량, 수확량에다 미부상 비율을 빼주고, 그 다음에 평수 미분으로 피해를 산출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전수조사는 작물 중량 있잖아요. 중량에다가 함수비 적용하고, 여기다가 타작물 있잖아요. 타작물에다가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 이렇게 하면 수확량이 되는 거고, 미부상 감수량 구했고, 평수 미분으로 피해를 산출하면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렇게 하고, 이쪽에 있는데, 자, 보험금 지급할 때는 표본조사와 전수조사 중에서 두 개 다 했으니까, 수량조사와 표본조사와 전수조사 다 했을 경우는 전수조사가 1순위, 표본조사가 2순위, 수량조사가 3순위예요. 그러니까 보험가입 금액에다가 요거 전수조사 피해료다 자기 부담을 뺀 거 있잖아요. 요렇게 해서 보험금 지급하면 돼요. 별 문제, 요것도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잘못하면 좀 놓칠 것들이 많이 있어요. 타작물 미부상 면적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표본조사, 전수조사, 보험금 탄출하니까 시간도 좀 꽤 걸리고 그런 문제였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 18번 복숭아 문제예요. 복숭아를 경제하고 보면 있는데, 착가수 조사 이전 태풍으로 30주가 피해를 발생을 했는데, 조사 결과 계약자 기책자유로 고사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이쪽에. 그러면 요 문구를 잘 읽어야 돼요. 요거 착가수 조사 이전에 태풍으로 30주가 고사했는데 계약자 기착사유로 이렇게 죽었다고 고사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30주는 미보상 주수가 돼버려요. 미보상 주수가 되니까 수확전 착가수 조사 이전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수확전 착가수 조사 이전에 미보상 주수 됐으니까 재해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걸로 적용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재해가 없을 때는 포도복숭아자도 감귤 망간류에서 착과량하고 평년수확 큰 거에서 감수량 빼갖고 수확량 결정해야 돼요. 그거 좀 조심하시고, 착가수 조사 이후에 호우와 병해충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물으면 답하시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입 줄 수 있고 평년수확량, 보험가입 금액 주었고, 자기부담비를 20%, 특약으로 수확감소 추가보장 이렇게 주었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수확감소보험금 산출하고 수확감소 추가보장보험금 산출하라고 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는 키포인트만 이 30주가 미보상 주수라는 것만 머릿속에 딱 잡으면 돼요. 실제 결과수 이제 500주고 표본주 착가수 합계 550개 줬거든요. 가중은 개당 300g이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조사 대상 주수는 500주에서 이제 미보상 주수 300주 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470주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내가 최소 표본주수 선정을 하는데 표본주수는 안 준 이유는, 요거는 저가전 종합하고 똑같이 앞에다 7 더하면 돼요. 7. 저가전 종합하고 표본주수 선정하는 거 있잖아요. 똑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최소 표본주수는 11주 선정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수확가시 호우로 인한 나무 피해나 백해충 피해가 이제 조사해 보면 실제 결과수 500주고 고사주수가 50주고 미보상 주수가 30주. 이 미보상 주수라는 것은
여기 수학전 2주에 고사한 주수 30주 있잖아요. 요거예요, 요거. 미보상 주수. 그 다음에 여기서 고사 주수가 50주니까 추가 고사 주수가 50주 되는 거예요. 추가 고사 주수. 추가 고사 주수가. 이 추가 고사 주수 50주가 되는 거고, 이거 이제 조사 대상 주수는 500주에서 고사 빼고 기수학 주수, 미부상 주수 빼면 되겠죠? 이거 표본주 한 주당 착가수는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표본가실 병해충 있잖아요. 병해충. 표본가실 60개에서 표본가실 60개 중, 표본가실 60개 중 병해충 가실이 18개라고 했어요. 18개. 그러면 병해충 비율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병해충 비율은 18 나누기 60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요렇게, 그러면 여기 이 시점에서 착가수를 구해야겠죠. 착가수에다가, 착가수는 이 조사 대상 주수나 표본주 한 주당 착가수 이렇게 곱하면 되거든요. 여기다 병해충 비율 곱하고 0.5 하면은 병해충 감소량이 되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요거 이렇게 풀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사주수에는 금차 고사본 한 주당 과실수를 적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다. 고사본 한 주당 과실수는 표본주 한 주당 착가수와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조건에 요거 고사분 가실수는 40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고 풀으시면 돼요. 이쪽에 있는데. 자, 자연낙과 등은 없다고 그랬고, 이 문제가 쉬운 듯 하면서도 쉽지 않은 문제예요. 지문 잘 보고 여러분들이 잘 찾아가야 돼요. 이쪽에 있는데, 보면. 자, 요렇게 해서 수학감사 보면 착가수 이제, 착가수 문제 구해야겠죠? 이쪽에 있는데. 그러면 500주, 실제 가서 500주에다가 이게 30주 있잖아요. 고사인데, 수학전에 조사를 했는데, 이게 보상하지 않는 죄로 고사한 걸로 판정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여기 미보상 주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표본주는 11주 선정하고, 표본주 착가수 합계하면 23,500개가 나오거든요. 이쪽에. 그럼 착과량은 이 착가수에다 과중 곱하고 이 미보상 주수 있잖아요. 미보상 주수다 주당 평년 수확량 있잖아요. 요걸 곱해줘야죠. 주당 평년 수확량은 1000kg을 실제값 500주로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호흡 피해로 인한 감소량 구했는데 고사주수 감소량 있잖아요. 여기는 50주예요. 이게 50주 다 써야 돼요. 이게 수학 개시 전에 죽은 30주는 미보상 주수로 가버렸으니까 50주에다 하고, 이건 표본주 한 주당 착가수하고 고사분 과실수 있잖아요. 고사분 과실수. 여기에다가 과중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600kg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병해충 감소량을 또 구하면 사고 당시 착가수 있잖아요. 실제 결과 주수에서 요째 고사 주수, 기수학 주수, 미보상 주수 빼고, 한 주당 착가수 하면 사고 당시 착가수가 나오잖아요. 착가수 나오면 병해충 감소량 착가수에다 병해충 비율, 이게 병해충 비율이에요. 병해충 비율에다가 0.5 하고 50% 반영해 주니까, 인정해 주니까 비해인제 여기다 과중 있잖아요. 과중 보면 676kg이 나오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수확량 결정할 때 있잖아요. 여기서 산출한 착과량 있잖아요. 이 착과량하고 평년 수확량 있잖아요. 이것을 큰 거에서 이 고사주수 감수량 빼주면 되거든요. 9,400kg이 나오거든요. 이쪽에. 요거 이제, 요까지 했으면 이제 미부상 감수량, 이제 미부상 비율 적용해서 하고, 이제 PA는 자, PA율은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빼고 미부상 감수량 빼고 여기다가 병해충 감수량을 더해줘야 돼요. 여기다 더해가지고 하면은 11.16%가 나오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 수학감사보험금은 보험가입금에다 PA율이 있잖아요. 11.6, 여기다가 자기부담을 빼니까 PA율이 자기부담보다 적으니까 여기는 0원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나오니까. 0원이 나오고, 수학감소 추가보장은 PA율이 자기부담보다 적으면 없어요. PA율이 자기부담보다 클 경우에만 수학감소 추가보장을 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수학감소 추가보장 보험금은 없는 거죠. 이건 없어요. 자, 이렇게 풀면 돼요. 이쪽에 있는데. 자, 이 문제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게 그냥 막 풀다 보면은 여러분 오답 내기 되게 좋은 문제예요. 이거 문제 잘 보고 이렇게 잘 풀으셔야 돼요. 이게 보고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학량 결정할 때 수학전 착가수 조사 이전에 있잖아요. 이제 감귤 만감도는 저가부 착가수 조사 이전이죠. 이전에 사고가 있었으면 착가량에서 감수량을 빼고 그냥 수학량 가면 돼요. 이렇게 사고가 없었을 때는 착가량하고 평년 수학량 있잖아요. 요거 중에서 큰 거를 가셔서 감수량 빼갖고 수학량을 산출한다는 거. 그리고 병해충 감수량 있잖아요. 병해충 감수량은 나중에 피해율 산출할 때 있잖아요. 이게 별도로 요거는 별도로 빼가지고 별도로 산출해 준다는 거. 요것도 좀
피해율에다만 이게 반영을 해줘요. 병해충 감소량은. 이렇게. 감자 피해율 산출도 마찬가지요. 병해충 감소량은 피해율에다만 별도로 산출해 준다는 거. 자, 문제 19번 보죠. 이제 가축 문제. 다음 손나 종목 축사라고 한우 암컷을 사용하고 있는데 2024년 이거 암컷이요, 암컷. 2024년 8월에 한우가 암컷 사고 당시 그 3개월령인데 사지골절로 긴급 도축했다는 거예요. 긴급 도축. 이쪽에. 그 다음에 동가축은 축사로부터 견인하는데 30만원, 운반비용 10만원이 발생했다. 다음 자료 참조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보험가액 산출하라, 손해액 산출하라, 지급보험금 산출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게 그 긴급도축 했을 때는 있잖아요. 잔존물 처리비용. 잔존물 처리비용이 지급을 안 해요. 요거. 그래서, 축사로부터 견인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잔존물처럼 운반비용은 잔존물에서 이게 저기 보장 안 해줘요. 견인비용하고 차에 싣는 비용까지만 보장을 해줘요. 그러니까 요건 필요 없는 거죠. 잔존물 처리 비용은 안 주고 여 같은 거는 목적물 처분액 있잖아요. 잔존물 처분액이 발생해서 손해액에서 그걸 빼줘야죠. 이쪽에 있는데 요거 좀 조심해야 돼요. 트릭으로 넣는 것들. 그리고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3월령 송아지 가격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쪽에. 없으면은 요거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3월령 송아지 가격이 없으니까 이거 4, 5월령 있잖아요. 1, 2, 3월 따라 4, 5월령 송아지 가격을 써야 되는데 4, 5월령 송아지 가격도 농협축산 등재된 가격이 없으면 6, 7월 달치 송아지 가격 쓰면 되네요. 6, 7월 달치 이쪽에 있는데 보험가입금은 400만원이고 자기부담 비율 보험금이 20% 주어졌고 월도별 전국 산지평균 6, 7월령 송아지 가격에 월도별 전국 산지평균 가격이에요. 그러면은 사고 당시 월령이 3개월이고 2024년 8월에 폐사를 했으니까 8월이니까 7월, 6월 달치 써야겠죠? 6월 달치 쓰고 암컷 쓰면 되거든요. 6, 7월령 송아지 가격 쓰면 되거든요. 이쪽에. 그러면은 보험가액은 300만원이 되는 거고 300만원에다가 6, 7월 가격에 암컷은 85% 적용하고 85% 적용하고 수컷은 80% 적용해야 되니까 요거에 85% 적용하는 게 보험가액이 되는 거죠. 이쪽에. 그 다음에 잔존물 처리 비용은 도축장 발행 사고서 도체 중량이 100kg이었고 지육 가격이 10,000원이었잖아요. 10,000원 이거 곱한 거에다가 요거 곱하기에다 75% 한 거 있잖아요. 요게 목적물 처분액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 처분액. 이렇게 해서 손해액 산출하고 지급보험금 산출하면 돼요. 이쪽에. 자, 19번 이게 쭉 한번 풀이를 한번 보시면은 근데 보험가액은 요거 이제 암컷 가격이니까 300만원에다 85% 적용하면 돼요. 4, 5월령 가격도 없으니까 6, 7월 가격에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255만원이 나오고 목적물 처분은 여기에다가 그 도체 중량 있잖아요. 중량에다가 킬로그램 지급단가에다 75%면 75만원. 손해액은 요게 보험가액에서 목적물 처분액 있잖아요. 빼면 이게 180만원이 이게 손해액이 되는 거거든요. 이쪽에. 지급보험금은 요게 이 보험 가입금이 400만원이니까 보험 가입금액이 이제 지문에서 400만원 줬잖아요. 보험 가입금이 400만원이니까 요건 비례보상 할 거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로 가면 돼요. 요게 180만원에다가 비례보상 할 거 없으니까 여기 잔존물 처리 비용도 없고 그러면은 이게 손해액에다가 바로 원래 비례보상 하고 손해액에다 잔존물 처리 비용 더하고 비례보상하고 거기다 이제 자부담 빼주는데 이거 다 없으니까 그냥 바로 빼주고 이게 보험가입금액 이내면 되겠죠? 그러면 144만원 요렇게 산출하면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답은 간단히 나오는데 요것도 여기 그냥 무작정 풀다 보면은 오답 내기 딱 좋은 문제예요. 이쪽에 있는데 자, 그리고 문제 20번. 자, 문제 20번 적과전 종합인데, 이제 문제 20번 한번 보시죠. 손단자는 경북에서 단감이에요, 단감. 품목은 A품종, B품종 두 품종을 경쟁하고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보험가에도 적과전 태풍상으로 A품종에서 30주가 도복 고사됐고, B품종 20주가 절단 수확불능 됐어요. 이쪽에. 근데 저가 후 8월 중에 또 이거 말고 저가 후에 8월 중에 또 일수피해가 또 발생했다는 거예요. 수확은 9월 중에 예정이다. 그 다음에 저가 후 착과수 수사지 B품종, 이게 B품종에서 20주 절단 수확불능된 거 있잖아요. 저 20주는 이수는 보상하는 죄로 미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0주 있잖아요. 이건 미보상 주수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미보상 주수로 처리해야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자, 여기서 키포인트 이거 잡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사항에는 가입 주수, 평년차가수, 보험가입 금액 이렇게 주었고, 특약, 여기 한정 5종 특약 가입했고. 그래서 저가전 종합은 항상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게 품목이 뭐고, 특약이 뭐 가입했냐. 요건 먼저 체크하고 보험을 가입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이쪽에 있는데. 자, 요건 이제 주의하고, 요건 미보상 주수를 잡고, 요렇게 문제 분석하고 들어가야 돼요. 저가 후 차가수는 A품종, 실제 결과 주수만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 표본주 차가수 합계 주어져 있고, 여기에 보면 이제 표본주는 모두 최소 표본주 선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조사 대상 주수는 있잖아요. A품종에서는 여기에 30주를 빼줘야겠죠. 30주를 뺀 게 조사 대상주. B품종은 여기다 20주 빼고, 이건 미보상 주수도 빼줘야 되니까 빼주면 이게 하고, 조사 대상 주수가 전체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표본주를 선정하고, 표본주를 이제 조사 대상 주수 비례로 품종별로 쪼개야 돼요. 또 이렇게 쪼개서 산출해갖고, 저가 후 차가수를 산출을 해야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미보상이나 잡질에 농지는 잡초가 30% 분포해 있는데 과실 생산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과수에서는 잡초 미보상 비율을 잡을 때 있잖아요. 잡초. 여기다 과실 생산에 영향을 줄 경우만 미보상 비율을 적용해요. 근데 밭작물에서는 잡초만 있으면은 그냥 바로 미보상 비율을 잡아버려요. 근데 과수는 왜냐면 잡초가 가수 나무가 좀 크니까 잡초가 과수에 영향을 미치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저기 밭작물은 잡초만 있으면 영양분을 뺏어가니까 그냥 바로 미보상 비율을 찾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저가 후 일소피해 조사에는 착가피해 사고 당시 착가수가 37,000고 착가피해 구수는 30% 줬거든요. 근데 이 사고 당시 착가수는 한도 조심해야 돼. 한도. 저가 후 착가수, 한도는 저가 후 착가수에서 낙가수 빼고, 뭐, 고사주수 같은 게 빼고, 고사나무 있으면 고사나무 과실수 같은 거 빼고 있잖아요. 뺀 것을 초과하면 안 돼요, 이거. 요거 주의해야 돼요. 요렇게. 저가 전에 사고가 발생을 해버렸으면 한도로 잘라줘야 되거든요. 저가 전에 사고가 없으면은, 요게 이제 한도가 37,000보다 적다라는 것은 저가 후 착가수 조사를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저가 후 착가수 잘못했을 경우에 사고가 없을 경우는 저가 후 착가수를 고쳐줘야 되는데 사고가 발생했으면 한도로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 한도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일소는 6% 저가 후 착가수 대비 감실수가 있잖아요. 6%를 초과해야 돼. 6%. 일소는 6% 초과시만 감실수를 잡는다는 거. 자, 그거 계산하고 요 문제 이렇게 좀 풀으시면 돼요. 저가 후 착가수 산출해라. 착가감소 보험금에 산출한 착가감소 과실수를 산출해라. 착가감소 과실수 산출하고 미보상 감소 과실수를 산출하고 또 하라고 했는데, 이 미보상 감소 과실수는 미보상 비율은 없는데 미보상 주수가 있으니까 감실수 나와요. 이거 과실손해 보면 적용한 누적 감실수를 산정하시고 이렇게 문제 질문을 주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제 시험에서도 이런 유형으로 나올 확률이 많으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저가 후 착가수 A품종 조사 대상주도 220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품종은 130주가 되는 거고, 전체 350, 그러니까 최소 포변주수 7 더하면은 여기에는 이제 10주가 되는 거고, 여기 비례배분에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A품종은 7주, B품종은 4주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자, 이거를 갖다 10주를 갖다 전체 10주를 품종별로 쪼개면 A품종은 이제 A품종 조사대상 전체 조사대상수 15면 6.2가 나오는데 소수점이 있으면 하나 올려야 되니까 이거 7주가 되는 거예요. B품종도 또 B품종 조사대상 주수에다 전체 조사대상 주수에다 전체 표본 주수를 곱해주면 3.4가 나오는데 요것도 하나 올려줘야 되니까 소수점은 요거는 4주가 나오는 거고, 요렇게 해서 이제 저가 후 착가수 산출하면 돼요. 요렇게 하면 35,000개가 나오고, 저가 후 착가수는. 그 다음에 이제 착가 감소가 되면 최대 인정 한정 5종 투약 가입했으니까 최대 인정 감소가 있어 산출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나무 피해율은 요게 이제 A품종의 고사주수 있잖아요. 고사주수. A품종. B품종은 미보상 주수로 빠져버리니까 나무 피해를 산정할 때 합산하면 안 돼요. 7.5% 나왔고, 최대 인정 감소가 주수는 이 저가 후 착가수, 최대 인정하면 평년착가수 있잖아요. 평년착가수에다가 나무 피해를 곱하면은 이거 3,000개가 나오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착가감소가 실수는 여기 이제 최대 인정 감소가 실수는 이제 평년착가수에서 이 저가 착가수 있잖아요. 저가 착가수를 초과하면 안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근데 이게 더 적으니까 3,000개를 해주고. 미보상 감소가 실수는 미보상 비율은 없잖아요. 없는데 여기에 비품종의 미보상 주수로 처리됐잖아요. 비품종에다가 주당 평년 수확량 있잖아요. 실제 결과 수를 평년 착가수를 이 실제 결과 주수를 이렇게 나눠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2,000개가 나오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누적 감소 산출인데 일소피해 착가피해 감소가 있으면 사고단지 착가수 한도는 35,000개에서 이 저가후 착가수에서 이 낙과수 있잖아요. 낙과수 빼주면 34,000개거든요. 근데 이제 조건에 37,000개를 주었는데 사고당시 착가수가 이거 한도로 잘라줘야 돼요. 34,000개 적용해야 돼요. 이쪽에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한도로 잘라준다는 거. 그러면 이제 착가피해 배후성률은 주었으니까 감실수는 34,000개에다가 여기 30%에다 맥스에 없잖아요. 그러면 10, 200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낙가피해 감소, 낙가피해 감실수는 1000개에다 낙가피해 구성률 100% 주었으니까 그냥 1000개 그대로 오면 되거든요. 이쪽에 합치면 10209에다 착가피해 감수, 낙가피해 감수들은 저가후 착가수 있잖아요. 저가후 착가수는 32%니까 6% 초과했으니까 부책은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부책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누적감 실수는 11200개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산출하면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요렇게 문제가 있는데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문제들을 몇 번 풀어나가고 좀 익숙해가지고 빨리 풀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문제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 문제 푸는데 상당히 애먹을 거예요. 이게 뭐야 할 거예요. 박스형 문제에 익숙해가지고 요런 문제 푸는데 상당히 애먹을 거예요. 이쪽에 붙는데. 그래서 시험이 이제 아마 이렇게 박스에다가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뭐 이렇게 조금 보험금은 있잖아요. 뭐 착가감소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 막 나무보험금까지 쭉 해갖고 길게 내는 것보다도 이렇게 짤막짤막 잘라서 낼 확률도 굉장히 높으니까 이런 문제들도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과목 이제 풀어봤고, 그 다음에 내가 시간에다가 정규 여러분들이 1번에서 20번까지 있잖아요. 1번에서 20번까지는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계속 해보셔야 돼요. 모의고사 한번 보고 채점하고 시간 적어 풀고 채점해보고 다시 하루 이틀 지나서 다시 또 그 문제 그대로 갖고 1번에서 20번까지 한번 더 풀어보세요. 시간 안에. 그래도 100점이 안 나오고 실수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 실수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해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도 보면은 20문제 중에서 1과목, 2과목에서 15점짜리 하나 정도는 안 풀어도 되거든요. 5점짜리 한두 문제하고. 어떤 걸 포기할 것인가. 빨리빨리 내가 시간 많이 걸고 점수도 받지 못할 것 같거든. 패스하고 나중에 푸는 게 좋거든요. 나중에 풀면 푸는 데까지 풀고 나오시면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근데 이제 저 점수 받지도 못할 문제 가지고 막 시간 오래 걸리고 잡고 있으면 그거 최악의 경우니까 그런 것들을 모의고사 보면서 연습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간의 문제에다가도, 그리고 여기 저가전종합 같은 거 내가 이거 여러분들 그 착가감소보험과 과실손해보험금 구하기 수 있도록 조건을 다 제시를 해놨으니까 이렇게 구해서 착가감소보험금하고 과실손해보험하고 나무보험금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조금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시간에다는 제가 문제에다 다 못 넣는데 시간에 추가로 이렇게 문제를 더 만들어서 내가 넣어줬거든요. 이제 쭉 보면 저가전도 넣어줬고 이쪽에 보면은 무화과도 보험금 넣어줬고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감귤도 하나 넣어놨고 이쪽에 그 다음에 시간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복분자도 이렇게 하나 더 넣어놨고 문제들을 그 다음에 이게 쭉쭉 시간의 문제다. 이게 1과목도 좀 넣어놨고 문제들 이렇게 좀 추가로 좀 한 번씩 더 풀어봐야 될 것들 추가 문제 이렇게 쭉 해서 한 9문제 정도 더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제 문제는 모의고사를 5번 보는데 내가 5번 보고 요런 정도는 한 번 더 좀 추가로 좀 풀어봐야겠다. 요런 문제들은 추가 문제로 내가 쭉 넣어줬으니까 추가 문제까지 합치면은 다른데 모의고사 7, 8회 분량 훨씬 넘거든요. 넘으니까 그렇게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에 여기 이제 1번에서 20번 시간의 문제 말고 있잖아요. 그 문제는 시간 제한 거 풀어보고 추가 문제는 그냥 시간 제한 받지 말고 한 번씩 쭉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모의고사하고 똑같이 안 나오니까
뭐 보고 베끼지 않는 이상 똑같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관련된 부분들 잘 모르면은 책 찾아보고 공부 좀 또 해 놓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뭐 연습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60점 이상은 나올 수 있으니까 뭐 1 회차 모의고사 보고 점수 안 나왔다고 여러분들 실망하고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이거 30점 나와도 상관없어요. 내가 모의고사는 뭐냐면 내가 문제점인가 뭔가 그걸 파악해서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면 되거든요. 그러고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실망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저희 모의고사들은 가급적이면 파트별로 한두 문제씩은 다 들어가게끔 제가 추가 문제까지 하고 싹 이렇게 해 놨거든요. 신규로 뭐 바뀐 것들도 다 보완해 놓고 해 놨으니까 모의고사만 잘 풀어 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요번 시간 이 과목 해설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